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경기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을 보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공격 지역으로도 많이 올라갔지만 미드필더 라인에도 많이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 경기장 전체를 계속 돌아다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2개 만들어냈고요. 결정적인 찬스도 한 번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계 플레이나 찬스 메이킹에도 손흥민 선수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가 메디슨 다음으로 많은 선수고요. 키패스도 토트넘 전체에서 3번째로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할 때 탈압박부터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경기 전체에 손흥민 선수가 모든 장면 관여가 돼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북런던 더비에서는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할 때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정말 강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다음에 최전방에서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토트넘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압박을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하는 선수들과 그리고 수비라인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스날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혹은 쿨루세프스키나 브레논 존스처럼 공격 라인에서 선수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아스날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도 여기서 풀어나오지 못하겠으면 앞쪽으로 볼을 보내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게 되면 또 이번 시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치 케인처럼 쿨루세프스키나 브레논 존슨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준다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아스날이 전방에서 토트넘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후방 지역에서 풀어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전방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아스날의 선수들과 아스날의 최종 수비 라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이 나오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다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후방 지역에서 압박을 받다가 짧은 패스로 풀어내지 못하겠으면 앞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볼을 받아주자마자 뛰어나가는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을 어쩔 수 없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샬리송의 위치를 보시면요, 히샬리송이 이미 오프사이드 라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은 히샬리송을 신경 쓰지 않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요 사이의 간격이 아까와 반대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받았을 때 일단 히샬리송 쪽으로 보내주면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거고, 히샬리송 쪽으로 보내주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볼이 떨어져도 요 라인 사이에서 토트넘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였다면 히샬리송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 수비 라인 앞쪽에 위치하다가 볼이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움직였겠죠. 그러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은
이 뒤쪽에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에서는 히샬리송이 뒤에 위치하니까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매우 촘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을 히샬리송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의 압박이 토트넘의 탈압박에 비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요소가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부분이 토트넘이 아스날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잖아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부지런해요.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올라갈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선수가 진첸코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부지런하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아스날의 수비수 한 명을 상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하게 올라가 주면서 진첸코는 여전히 손흥민을 못 따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클루셉스키를 도와주면서 측면 공간에서 2대1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2대1 상황이었으니까 아스날의 수비수가 클루셉스키를 마크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너무나 좋은 컷백을 만들어주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줬었죠. 물론 여기서 라야 골키퍼가 브레넌 존슨의 슈팅을 막아내는 어마어마한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을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요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이 확실하게 올라가서 압박을 순간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당연히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가면 아스날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니까 섣불리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어정쩡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에게 메디슨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이 섣불리 올라가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골이 나올 때도 이 마무리를 할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아요. 왼쪽 측면에서 메디슨이 아까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준 다음에 왼쪽 측면으로 어느샌가 움직여서 여기서 이제 측면 돌파를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사카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메디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훨씬 더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장면에서 토트넘의 공격수는 2명, 아스날의 수비는 5명이죠. 그런데 메디슨이 측면 공간에서 완벽하게 아스날의 수비를 무너뜨리니까 여기서 아스날의 선수 한 명이 끌려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약간 뒤에 빠져 있다가 아스날의 수비가 메디슨의 움직임 때문에 끌려나가는 순간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메디슨이 측면 돌파를 성공해서 올라오니까 아스날의 수비수 한 명이 끌려나가게 되고, 끌려나가자마자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빽빽했던 수비라인 사이에 공간이 아주 조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빠져있다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메디슨의 컷백, 손흥민의 득점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렇게 아스날의 수비가 정말 빽빽하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가 끌려나가길 기다렸다가 정말 유일한 공간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미리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있었다면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이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공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침투를 하니까 여기서 아스날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는 거였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섣불리 침투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측면 지역에서 사르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면 두 선수의 동선이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멈춰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사르가 뛰어 들어가면서 아스날의 선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니까 그 순간 아스날의 오프사이드 라인이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원래는 아스날의 최종 수비가 약간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그제서야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자유롭게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완벽하게 아스날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고, 그리고 그 움직임 덕분에 토트넘이 득점도 만들어낼 뿐더러 탈압박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득점을 만들거나 찬스 메이킹까지 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들어왔던 히샬리송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자유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축구 도사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축구 도사 같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